내일 일찍 일어나서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겠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알람이 울리면 스누즈 버튼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전날 밤에 모든 열정이 사라지고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워스터셔 소스를 발음하는 것보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도 이미 맞서 싸워야 할 적처럼 보이고 극복해야 할 도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커서가 깜빡이고 해야 할 일 목록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나를 끝내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죠. 결국 SNS를 뒤적이며 피드를 스크롤하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을 반복해서 엽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찾아오는 건 공허함뿐입니다. 여러분만 이런 게 아닙니다. 하루를 낭비한 것 같은 기분으로 베개에 머리를 기대는 게 얼마나 좌절스러운지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겪어봤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주의를 빼앗아가는 과도한 자극의 바다에서 길을 잃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빠르고 쉬운 보상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도파민, 즉 동기부여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 음식과 피난처를 찾는 데 필수적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알림, 유튜브 영상, SNS와 같은 인위적인 자극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도파민은 쾌락과 고통을 조절하는 균형 역할을 합니다. 쾌락을 경험할 때 도파민 수치가 상승하지만 뇌는 곧 균형을 맞추려 해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과도한 자극,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 SNS, 드라마 몰아보기 등에 의해 증폭됩니다. 그 결과 공부나 업무 같은 더 어렵지만 중요한 일에 대한 동기부여는 점점 떨어집니다. 해결책은 우리가 즐거움을 주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균형을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통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공부, 운동 또는 단순히 해야 할 일을 끝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보상이 따라옵니다. 삶을 다시 통제하기 위한 3가지 단계. 1. 마음을 돌보세요. 여러분이 소비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무작위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멈추세요. SNS와 엔터테인먼트는 적이 아니지만 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해 의도적으로 소비하고 배우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창작하는 겁니다. 글을 쓰거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단순히 생각을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을 세상에 표현하면 학습 과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몸을 움직이세요. 외모가 아닌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신체 활동은 도파민 균형을 회복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걷기, 달리기, 수영 등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운동은 단순히 몸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고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3. 아직의 힘을 믿으세요. 성장 마인드는 도전을 기회로 바꿉니다. 난 이걸 못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난 아직 이걸 못해라고 생각하세요. 노력은 약점의 증거가 아니라 더 나아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모든 기술은 시간과 헌신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결론, 당신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축하합니다. 이건 이미 여러분이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이는 과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소비하는 것을 통제하고 몸을 돌보며 사고방식을 조정하세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제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알고리즘이 대신 결정하도록 둘 것인지. 오늘은 여기까지.